저는 누가 지적질하는 걸 굉장히 본적으로 싫어하거든요. 요새 부모님들이 칭찬을 안 한대요.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참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. 제가 변호사 하면서 느끼는 게 부잣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꼭 잘 되지 않는다. 서울대 3남매는 어떤 초등학생이었는지 궁금해요. 어떤 초등학생이었는지 밝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. 애들이 밝다. 귀여웠죠. 너무 귀엽고 지금 옛날 사진 보면은 아, 이 애들이 다 어디 갔나 싶기도 하고. 네. 저는 초등학교 애들 학교 보내고 선생님한테 이제 3월 초에 매번 이제 뭐 학부모의 바람 이런 거 써서 보내잖아요. 그러면 이 멘트를 꼭 써서 선생님께 부탁을 했는데 우리 아이는 칭찬을 해주면 더 잘합니다. 그러니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저는 매번 써서 보냈어요.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누가 지적질하는 걸 굉장히 병적으로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나와 비슷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. 주마가편이라는 얘기 뭐 있는데 전 이 말 제일 싫어해요. 달리는 말에게 잘 달리라고 칭찬을 해줘야지 왜 거기다가 채찍질을 하냐.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선생님께 부탁은 칭찬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이 칭찬이 특히나 선생님으로부터 온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존경의 대상이자 본인을 가르치는 분인데 아 나를 이렇게 좋게 보는구나 하면 아이 마음 안에서 자존감이 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옛날에 제가 변호사 초기에 31살의 변호사가 됐는데 31살에 아이를 낳고 애 하나인 여자 변호사가 개업을 했으니 얼마나 답이 없었겠어요. 그래서 사실은 먹고 살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던 시절이어갖고 그때 이제 옆에 방 변호사님들한테 사건 하나씩 달라고 막 그러고 다녔거든요. 그래서 그 변호사님들 사건을 도와주면서 제가 이제 매출을 올리고 일을 배워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한 변호사님이 저한테 양 변호사는 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 같아. 그런데 이 흙을 잘 털어내면 굉장히 좋은 변호사가 될 것 같아.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. 사실은 이제 제 서면에다 빨간 펜을 막 이렇게 지어가지고 했는데 첨삭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제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걸 걱정하셨는지 저를 흙 속에 묻힌 진주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. 그리고 아 나는 진주구나. 내가 열심히 하면 이 흙을 털어내면 진주가 될 수 있겠구나.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있겠구나. 하물며 32살인 변호사한테도 그런 말이 좋았단 말이에요. 그리고 제가 변호사로서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됐어요.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부모가 막 됐으니까.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칭찬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, 뭐, 칭찬을 많이 하면 얘네들이 뭐, 거기에 적응을 해가지고 뭐, 안 된다, 뭐, 이런 칭찬에 독이 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전문가들이 경계하다 보니까 요새 부모님들이 칭찬을 안 한대요. 칭찬을 해주고 싶었는데 참았다, 막 이런 얘기를 해요. 괜찮아요. 다만 중요한 거는 칭찬을 한 이후에 애가 못했을 때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부모가 사랑을 보이지 않고 아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문제이지 칭찬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우리 부모님이 내가 잘하나 못하나 나를 사랑한다. 이게 되면은 저는 칭찬은 매우 좋다. 라고 생각을 해서 칭찬은 좀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방식이 조금 잘못됐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. 저는 저희 아빠가 저를 키우실 때 칭찬을 안 해주셨어요. 그게 좀 한이 돼서 그런가? 그래서 내가 반항을 했지.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갖고 시험을 잘 보잖아. 그러면은 우리 아빠가 늘 그랬어. 시골이라서 그렇다. 넌 도시로 나가면은 아니다. 그러니까 주마가편을 맨날 하신 거지. 그래서 저는 주마가편에 대한 한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애가 이제 기껏해서 잘해왔는데 그거를 부모님이 인정을 안 해주고 다른 애들은 더 잘했잖아 이러면 걔가 잘하고 싶겠냐고요. 칭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시험도 못 봤어. 노력도 안 하고 게으른 게 눈에 보여. 칭찬이 안 나오잖아요.
그럴 땐 칭찬이 안 나오지. 그때는 객관적으로 얘기해줘야죠. 저는 잘했을 때 칭찬하라는 얘기인 거고, 그러니까 잘했을 때 그걸 부모가 몰라주면 애가 거기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수 있지 않겠냐. 어렸을 때는 이제 이게 자라나는 마음이잖아요. 자라나는 마음이 싹이 나고 자라야 되는데, 내가 잘했을 때도 관심을 못 받는다? 그러면 다음에 또 잘하고 싶은 욕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. 어리니까. 근데 어른도 그러지 않아요? 인정 안 못 받으면은 내가 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 들잖아요. 저도 이제 변호사 하면서도 그런데 고맙다 해주면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. 그런 거죠. 공부 잘하기 위해서 또 초등학교 때 이거 꼭 했으면 좋겠다. 이런 것도 알고 싶어요. 어렸을 때 꼭 길러줘야 될 게 저는 만족 지연 능력, 자기 조절력, 분노 조절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이가 이제 전두엽이 커가야 되는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시키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. 제가 변호사 하면서 느끼는 게 부잣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꼭 잘 되지 않는다. 부자라고 행복하지 않다. 이거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제일 망치는 지름길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, 기다리지 않게 하는 거, 부모가 다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려서는 가장 필요한 거는 만족 지연 능력이다. 머시멜로 실험 아시잖아요. 지금 그 얘기인데,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일정한 기간을 기다리게 하고 그걸 했을 때 받게 하고 이거를 길러줘야 아이가 커서도 그걸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사실은 공부라는 게 만족 지연 능력이에요. 내가 이게 꼭 해야 하는 숙제인데 놀고 싶은 걸 참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만족 지연 능력이거든요. 내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참고 앉아 있을 수 있는 힘. 그러니까 이게 다 거기서 오는 거라서 어렸을 때 먹는 거나 먹고 싶은 거나 장난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기다려서 갖게 하는 거를 좀 습관을 들인다면 저는 이 힘으로 공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려서 가장 길러줘야 되는 거는 만족 지연 능력이다. 어른들도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경우 보면 아무한테나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자라왔기 때문에 커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결혼 저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도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. 아무한테나 막 하는 사람. 우리가 그 친구 같은 부모는 안 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. 부모의 권위라는 게 안 되는 것을 알려주고 안 되는 것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훈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참을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줘야 되는 게 부모의 권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아이를 정말 공주님, 왕자님처럼 키우고 싶은 마음 있죠. 사랑하죠. 그런데 저는 그렇게 경계지어지지 않는 권위 없는 사랑은 삐뚤어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렸을 때 가장 알려줘야 될 거는 부모가 권위 있게 일관성 있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